여성표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나와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과 교수님 이상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2004년에 원래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하시던 분인데 미시간 대학 동료랑 같이 논문을 써서 미국 과학 한림원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낸 건데요. 저는 저 논문이 참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분이 뭘 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지금 현생 인류, 우리 호모세이피언스의 화석하고 네안데르탈인의 화석하고 침팬지의 화석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침팬지한테서는 뭐 전혀 흔적도 없고요. 우리랑 그렇게 가까웠던 네안데르탈인에서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현생 인류, 호모세피언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는 3만 년 전에 이미 고령화의 흔적이 역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의 얘기가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고령화를 한 인간이 아니고요. 침팬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현생 인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인간종은 고령화를 일찌감치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물론 25만 년 전에 시작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근래 한 몇만 년 동안 작심하고 고령화한 동물인 것 같다. 한술 더 떠서 왜 그랬을까를 설명하셨는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동물이 침팬지를 포함해서 우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에서 거기에 암컷들은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도로 자식 낳고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고 그 자식 키우다가 죽습니다. 뭐 남의 자식 돌볼 이런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성들이 우리 인간 여성들은 이상한 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는 그걸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폐경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완경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폐경의 그 폐자가 영 기분이 안 좋아서요.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의미에서 완경하셨다. 더 이상 난자가 없기 때문에 난자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있지만 이제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많으신 거고요. 자, 이 세상의 다른 동물에서 할머니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장류의 한 몇 종과 고래 이런 정도에서만 할머니들이 잠시 있습니다. 오래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번식을 멈추고 자기 딸의 자식들을 잠시 돌봐주는 외할머니죠. 잠시 계세요. 하지만 저 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번식을 멈추시고도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거의 60년을 안 가고 음식만 축내고 버티고 계세요. 이 방 안에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분 계시네요. 왜 버텨요? 이제 번식도 안 할 거면 빨리 가시지. 예전엔 대충 빨리 가셨어요, 좀.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 됐는데도 아직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을 축복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100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자가 다 떨어지는 시기는 50대 초반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50대 초반에 임신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사람으로 됐는데 100세까지 사시면 50년을 더 사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지 왜 그러고 살아요. 사회에 폐를 끼치고.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상희 교수님의 그 생각에 의하면 다른 동물들은 남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 새끼 먹이기 바빠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이를 갖기를 멈추고 딸이나 아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개발하고 기계 문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아직도 저 숲속에서 들판에서 저러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고령화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역인 고령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가게에 내버려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세대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한번 간단히 그동안 세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우리 삶을 10년 단위로 착착착착 잘라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거는 뭐 공자님이 세대로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흥미롭게 10년 단위로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지침서로 쓰는 탈무드에 보면 20세 이전까지는 굉장히 세분을 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5세, 10세, 13세, 15세, 18세로 이렇게 구분하다가 그 후부터는 또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삶을 정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유전학자 스티브 존스는 남성의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인간이 한 7개 단계를 거쳐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또 뭐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사회학자 피터 레슬리스라는 양반은 우리 인간이 4단계에 걸쳐서 산다. 처음에 태어나서 남에게 의존하고 살다가 두 번째 독립해서 성장하고 세 번째 개인적인 성취를 이뤘다가 또다시 자식이나 누구에게 사회에 의존하고 살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대충 우리가 익숙한 그런 구분일 겁니다. 윌리엄 새들러라는 사회학자도 한 4단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왜 다들 4단계로 나누나 했더니 힌두교에서도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힌두교는 그 옛날 이미 우리가 100년 산다고 정해놓고 100년들 못 살았는데 100년 산다고 정해놓고 정확하게 25년씩 딱딱 나눠서 학습기를 거쳐서 가정생활을 하다가 제3기에 가면 은둔을 해야 된답니다. 혼자 집에서 떠나서 은둔하다가 그 다음에 제4기에는 순례를 하다가 돌아가셔야 된다. 뭐 이런 또 4등분, 뭔가 4등분에 뭐가 있나 봐요. 저는 제 그 책에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해서 저는 그냥 2등분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기간. 제가 동물학자니까 되게 동물스럽게 얘기하면 이게 번식기입니다. 근데 아이를 다 길러서 내보내고 둥지에서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부부가 같이 살거나 혼자 사는 기간. 이게 번식 후기입니다. 번식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런데 이 번식 후기가 지금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50을 전후해서 번식을 멈추고 100세까지 사시면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앞으로 120세, 150세, 200세 산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식기가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난자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식기는 50년 전후에서 끝나는 거고 앞으로 늘어날 거는 점점 번식 후기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번식 후기를 그냥 잉여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다고 가자? 그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기간에도 이제 굉장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2번 살자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모작하자. 제1 인생은 자식을 기르면서 치열하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부모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 인생이 되면 이제 나 할 일 다 했고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못 해봤던 거, 자식 때문에, 자식 기르느라고 내가 못 해봤던 거 한번 멋진 일 해보고 나를 위해서 좀 살다가 보니까 여유가 생기면 내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우주를 위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한번 멋진 또 인생을 또 한번 살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인생을 2번 살자. 제1 인생은 뭔가 희망적으로 더 성장하고 해야 되니까 녹색을 붙여서 그린 에이지. 제 인생은 인생의 황금기. 이 진짜 이제 신나게